우선 활동 목적은 윈도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기기와 파일 관리를 위한 윈도우 압축 기능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한글, 파워포인트,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윈도우의 화면 캡처, 녹화 도구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윈도우 기본 압축 기능과 백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은 윈도우 메모장, 스피커 메모, 그 다음에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와 한컴 오피스의 한글,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표, 이미지, 도형 등을 추가해서 쉽게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일에서는 새 문서, 그리고 저장, 그리고 저장했던 것들을 이제 인쇄해서 종이로 볼 필요도 있겠죠. 인쇄 등의 기능을 우리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편집에서는 글자의 모양, 또 정렬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력에서는요, 그림, 표, 차트 등을 추가할 수 있고요. 쪽은 이제 다단 설정 및 어린말, 꼬린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단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분할돼서 두 단으로 되는 것, 또 세 단으로 되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어린말, 꼬린말들을 하단이나 또 상단, 뭐 어디든 위치하여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급 시간표를 간단히 만들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작은요,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1번에 해당됩니다. 보통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저 창문 표시, 윈도우 표시를 누르면 한글이 보통 있고요. 또는 바탕화면에 보통 바로가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한글을 실행해서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입력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표에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이제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제 그 칸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걸 설정해서 내가 6교시까지 있는지 7교시까지 있는지, 또는 월화수목금만 할 거고 교시까지 하면 6칸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7 곱하기 6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칸을 우리가 정해서 칸을 설정한 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모칸으로 표가 나오면 거기에 각 칸의 시간표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의 제목을 또 이렇게 강조해서 진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정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학급 신문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신문을 보면 한 페이지에 한글이 쭉 보고서처럼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단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단은 쪽 탭에 단, 나눌 단의 수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선을 넣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3번 그림과 같이 그림을 눌러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이 문서의 테두리는 쪽 테두리 변경 탭에서 내용 및 그림 넣기는 그림 선택 메뉴를 눌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는 발표를 할 때 발표 자료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에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모아놨고요. 삽입에서는 동형, 그림, 동영상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의 배경,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어떤 모양으로 전환이 되는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발표 자료를 강조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테마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파일, 새로 만들기, 테마를 선택하여 마음에 드는 테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기본 테마를 제공하여 되고요. 여기에서 각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개체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도 쉽게 삽입할 수 있는데요. 삽입 탭에서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를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후에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영상들이 검색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을 선택하여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에 영상이 배치됩니다. 만약 유튜브에 필요한 자료가 없다면 직접 PC 화면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메모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데요. 이 메모장을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메모장을 저기 좌측에 하단에 저 돋보기 옆에다가 메모장이라고 써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하는 이 메모장은요, 간단한 내용의 메모를 입력하고 저장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뭐 간단히 갑자기 적을 게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주요한 일정과 메모를 포스트잇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커 메모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적어놓은 것들을 추후에 우리가 이 계정에다가 이 저장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컴퓨터나 또는 다른 컴퓨터에 사용했던 것들을 내 계정이 로그인된 곳에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스마트폰까지 연동이 된다는 스티커 메모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화면 캡처 부분입니다. 네, 화면을 우리가 캡처하는 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캡처 프로그램을 깔아놓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캡처해야 되지? 네, 물론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해서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진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캡처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이 기능을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쉬프트 키 플러스 S를 동시에 누르면 이제 이 캡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캡처도 네 가지가 가능하죠. 사각형 캡처는 마우스를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쭉 하면 사각형 모양이 캡처가 되고요. 자유형은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끌어가면서 어떤 느낌으로 자유롭게 캡처가 되기도 하고요. 창 캡처, 그 다음에 전체 캡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는 것과는 조금 더 좋은 고급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 캡처 및 스케치입니다. 네, 아까 윈도우 시프트 S를 통해서 이제 캡처가 됐죠. 그러면 캡처를 하면은 왼쪽 이 사진처럼요, 이게 이 팝업이 나타나요. 이 팝업은 보통 우측 하단에 나타납니다. 새롭게 생기는 이 화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 활동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캡처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편집하고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새로운 캡처 및 편집 되돌리기. 네,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캡처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편집 도구에서는 다양한 색연필 도구부터 어떤 그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강조를 하거나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돋보기, 저장, 공유 등의 기능 등을 통해서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화면 녹화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녹화하기는요, 윈도우 Alt R입니다. Alt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Shift Alt 컨트롤은 네, 뭐 좌측 하단에도 있고요, 우측에서도 방향키 옆쪽에 보면은 네, Shift Alt 컨트롤 키들이 있는데요. 이 화면 녹화하기는 윈도우와 Alt 그 다음에 R을 누르면 되겠고요. 시작하자마자 녹화가 됩니다. 그럼 녹화는 우리 항상 보는 저 빨간색, 그 다음에 마치기는 저 정지 버튼이 있고요. 마우스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녹화할 때 주의할 점은 마이크가 잘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녹화를 눌러보고 말을 한 다음에 그게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녹화하면 이제 녹화할 때 마이크가 안 켜져 있거나 이런 돌발 변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화 중단을 하면요, 나타나는 팝업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게임 바라고 해서요, 이제 캡처와 녹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또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이 윈도우와 G키를 누르면요, 화면 캡처 및 녹화 도구가 나오고요, 오디오 입력, 출력 설정도 됩니다.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는 이게 왼쪽 또는 오른쪽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또 이렇게 또 1번, 2번이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이런 방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그 화면처럼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화면 녹화하고 이제 영상 파일을 확인해야겠죠. 윈도우 Alt R을 누르고 영상을 녹화해서 마쳤으면 아까 봤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요, 이제 왼쪽처럼 게임 파일 갤러리나 오른쪽에 녹화 파일의 위치 폴더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갤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렇게 녹화해서 폴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왼쪽 상황이 나왔는데 파일을 보고 싶으면요, 지금 왼쪽 화면에 그 아래쪽에 보면 파일 위치 열기 있죠? 그걸 눌러보면 거기에 다양한 파일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파일을 친구한테 보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구한테 파일을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야 될 사진이 너무 많을 때 일일이 옮기면 정말 힘들겠죠? 이럴 때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면 더 쉽게 빠르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컴퓨터에서는 압축이라고 하는데요. 압축 프로그램은 여러 파일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 파일들을 친구가 받게 되면 이 압축 파일을 다시 원래의 파일들로 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보내려고 했던 많은 파일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들을 하나씩 보내지 않고 압축 파일을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압축하려는 폴더를 우클릭, 보내기, 압축 폴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압축이 되고, 만약 압축 폴더를 받았다면 압축을 풀어주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디펜더는 기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해킹을 막는 방화벽 프로그램입니다. 노트북의 개인정보나 중요한 파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윈도우 검색에서 윈도우 디펜더 또는 디펜더를 검색하여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화벽 보안 설정 또는 해제에서 방화벽 보안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다음은 V3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은 방화벽 기능을 하고 또 악성 코드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또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나 삭제도 해줍니다. 또한 PC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최적화를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V3 인터넷 세큐리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검색창에 V3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거나 또는 작업 표시줄의 맨 오른쪽 트레이 아이콘을 찾아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PC의 보안 상태가 안전합니다. 파란불이 떴다면 PC의 실시간 검사를 사용 중이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지 3일이 안 되었다 라는 뜻으로 안전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황불, 빨간불이 뜬다면 한 번 더 업데이트 및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는 백신 프로그램의 홈 화면의 상단 메뉴바에서 정밀 검사 탭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고 검사 시작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한컴 타자 연습입니다. 컴퓨터를 쓸 때는 키보드가 이제 위치를 외워야 빨리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한컴 타자 연습을 이용해서 영문 타자, 한글 타자 연습이 가능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키보드의 위치 자리 연습, 그 다음에 짧은 글쓰기 연습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을 위한 학생 스마트 디바이스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